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33살 된 남성입니다. 이분의 아는 선배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또래에 비해서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P&G 최고 경영자인 에이지 레플리가 한 말입니다. 회의 시간 3분의 2는 듣는 시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까운 남자 동생의 사연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건달로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기보다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경찰서도 많이 들어갔다 나오고 벌금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건달 세계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술집도 운영하고 사업도 하고 큰 돈을 벌었으나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전부 날렸다고 합니다. 건달 생활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고 가족에게 못했던 부분 갚아가며 자리 잡으려 하는데 2년에서 3년 전부터 부모님의 이용과 친구들 꼬임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시중에는 돈 한 푼 없는 빚만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신기한 것은 돈이 없어도 주위 사람들이 많아 어디든 잘 다닙니다. 작년 겨울부터 잘 아는 형님 소개로 인테리어 건축 쪽 일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연락이 종종 와요. 이 친구가 일하면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로 만족을 못하는 듯합니다.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잘못 판단하여 미끄러지곤 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목표는 일로 성공입니다. 본인은 꼭 성공할 거라 합니다. 정말 멋진 남자가 될 거라 하네요. 이 친구의 성공과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한 일이 본인과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것이 용신인지 기신인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33살 미혼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 건달 생활을 계속했고요. 20대에 술집을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돈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건축 일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소개글이 상당히 길었는데 생각이 많다고 해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잘 만족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인년 계사월 기미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들, 화기운이들, 토기운이들,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이 사주는 금기운만 빼놓고 나머지는 2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오행 중에서는 화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의 구성을 보면 양이 2개고 음이 6개니까 음적인 성향이 강한 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역마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토까지 역마로 봤을 때에는 지지 4글자가 전부 다 역마라고 볼 수 있고요. 역마라는 것이 좀 역동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달 생활 했다는 것도 이 역마살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지에 인목하고 사화하고 해수가 있으니까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나이가 33살이고 27살서부터 36살 사이 병신대운에 이 사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친구들한테 배신당해서 뭐 사기를 당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다 날리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사주가 그 지금 현재의 대운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살서부터 36살이면 남자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장 중요할 시기인데
이때의 사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분사주에 있어서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유대운 이후로 봤을 때에는 운의 흐름이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그 어떤 오행이 가장 많은가.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을 보고 사주를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행이 가장 많은가 보고 그 오행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오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음으로 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인성운입니다. 그러니까 화기운이 이제 월주 포함해서 두 개니까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고 인성운이 가장 강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인아웃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성운이죠. 나오는 게 뭐예요? 식신상간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게 없어요.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에 맞게끔 행동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너무 많다가 결국은 그 하는 일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봐갖고 내 사주가 인성운은 많은데 식신상가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일단은 시도해 보는 거. 그러니까 행동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잘못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이 이제 사형살이라는 거, 대운이 너무 안 좋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그 흘러가는 대운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이 확실한 용신운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럴 때에 이제 확실한 용신운이 한 번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병신대운 같은 경우에는 사형살이고 그리고 정유대운도 화기운 그리고 47세 무술대운도 화기운, 토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무술년인데요. 올해가 무술년, 내년이 기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이제 여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인테리어 일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테리어 건축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무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이 갖고 있는 역마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의 흐름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분이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람 자체는 착실하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올해 갑인월서부터 이제 12월달 갑자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분은 일단 신금이 들어올 때 가장 안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8월달 경신월 이때를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4월달 병진월서부터 7월달 기미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운도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다른 달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축월이 들어오는 1월달 이때가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운이라는 것은요. 밑에 있는 지지는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명리학을 절기학이라고도 하고 계절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만 이 사주명리학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풍토에 맞는 학문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프리카라든가 북극이라든가 남극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명리학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근데 그 친구 데리고 와서 뭐 사주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지지가 바로 절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이 밑에 있는 지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축월만 들어오고 8월 달에는 신금만 들어오고요. 12월 달에는 자수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안 좋아요? 8월 달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지가 충하는 1월 달. 이때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해도 항상 기회는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3살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사주가 식신상관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운이라는 것은 건강을 나타내기 때문에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성운은 많으면서 식상운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옆에서 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찼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